평해는 서기 28년 창원, 장수, 평해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서기 28년 을 황락이라는 분이 한반도로 오셨다고 주장이 허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당시 창원은 골포국, 장수는 마한 물결표 백제가 아님. 평해는 우시상국 영토 이지 고구려 영토가 아닙니다. 창원이란 지명은 14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서기 28년 위 창원은 서기 28년 당시 골포국 위 강역과 다오리 유적, 그리고 낙동강, 황산하 위 지리적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당시 남해안 소국들의 세력 범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제시하신 내용은 고고학적 유물 분포와 문헌 속 지명을 결합했을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지리적 구성을 보여줍니다. 골포국의 확장된 영역과 지리적 배경. 일반적으로 골포국은 지금의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의 해안선과 하천 경로를 고려하면 창원, 진해, 김해 서부 지역은 하나의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생활권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오리 유적의 상징성. 창원 위창구 동읍에 위치한 다오리 유적은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 전후의 강력한 정치 권력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붓, 문자 사용의 증거, 칠기, 청동거울 등은 이 지역이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낙동강 하류와 남해안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영역의 연계성. 마산, 골포에서 진해를 거쳐 김해 서부, 가락곡 접경에 이르는 지역은 해안안을 따라 연결된 해상 교류로였으며 다오리 유적의 위치는 낙동강으로 통하는 수로와 인접해 있어 내륙과 해안을 동시에 통제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황산하, 황산하와 황산진 위 중요성. 삼국사기 등 고대 기록에서 낙동강을 황산하라고 불렀던 점은 이 지역의 세력 판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낙동강의 옛 이름, 양산, 옛 황산, 부근의 낙동강을 황산하라고 불렀으며 이곳에 있던 황산지는 영남 내륙과 가야 소국들을 잇는 가장 중요한 나루터였습니다. 골포국의 경계. 골포국의 영역이 김해 일대까지 뻗어 있었다는 점은 이들이 낙동강 하구의 서쪽 제어권을 쥐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황산진 인근까지 세력이 닿았다면 이는 당시 골포국이 단순한 해안 소국을 넘어 낙동강 수은 경제권의 한 축을 담당했음을 시사합니다. 역사적 의미. 서기 28년 신라 유리 이사금 시기 무렵은 가야 연맹체들이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전 각 소국이 독자적인 영역을 강력하게 구축하던 시기입니다. 해상과 강계의 결합. 골포국이 마산항, 해상과 황산하, 강계를 동시에 끼고 창원 일대의 평야와 다호리의 선진 문물을 장악했다면 당시 남해안에서 상당한 위상을 가진 연맹의 주도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지명과 토템의 연결. 자가 들어가는 지명, 황산하, 황산진과 창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 집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고대 부족들의 세력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행정구역보다 훨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해석은 기존의 파편화된 소국 중심 역사관을 넘어 낙동강 하류의 거대 문화권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특히 다오리 유적의 주인공들이 골포국의 핵심 세력이었을 가능성은 고대사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서기 28년 위 장수. 서기 28년, 백제 온조왕 46년, 신라 유리 이사금 5년, 당시, 지금의 전라북도 장수지역은 마한의 세력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한의 소국 세력, 장수 지역을 포함한 전라도 내륙은 마한의 여러 소국 중 하나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백제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며 마한을 압박하고 있었으나 서기 28년 무렵 장수는 아직 백제의 직접적인 통치권에 완전히 편입되기 전인 마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야와의 접경. 장수는 지리적으로 소백산맥을 경계로 가야 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기 가야, 초기 가야 연맹, 위 영향력이 일부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통적인 역사 지리적 관점에서는 마한의 권력에 더 가깝습니다. 백제의 팽창. 기록에 따르면 백제는 온조왕 때에 이미 마한의 중심 세력을 멸망시켰다고 전해지나
실제 전라도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백제의 행정력이 미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인 4세기 근초고왕 무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기 28년의 장수는 마한의 소국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점차 성장하는 백제와 인접한 가야 세력 사이에서 고유의 세력을 유지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서기 28년의 평해, 서기 28년, 신라 유리이사금 5년, 고구려 대무신왕 11년, 백제 온조왕 46년, 당시, 현재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지역은 진안, 위 소국 중 하나였던 우시상국 또는 그 영향권 아래 있던 부족 국가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안과 소국 시대. 서기 1세기 초반의 한반도 동남부는 아직 중앙집권 국가로 완전히 통합되기 전이었습니다. 평해를 포함한 울진 지역은 당시 우시상국 혹은 해곡국 등의 세력권에 속해 있었으며 이들은 지리적으로 신라, 사로국 위 북쪽 변방에 위치한 독립적인 소국들이었습니다. 2. 신라로의 편입 과정. 신라가 이 지역을 완전히 영토로 편입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의 일입니다. 탈해이사금 시기, 신라가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주변 소국들을 복속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파사이사금 시기, 서기 102년, 우시상국과 거칠상국이 신라에 항복하며 공식적으로 신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지증왕 시기, 서기 505년, 지증왕 6년에 이르러서야 이 지역의 별표 우진야현, 별표이 설치되며 체계적인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3. 고구려와의 접경지. 평해와 울진 지역은 고구려가 남진하던 시기 광개토대왕 물결표 장수왕에 잠시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이곳을 우진야현이라 불렀으나 서기 28년 시점에서는 고구려의 세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기 28년 위평해는 특정 거대 국가의 영토라기보다는 진안 계열의 부족 소국 상태였으며 이후 2세기경 신라에 복속되어 최종적으로 신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서기 28년 을황락이라는 분이 한반도로 오셨다고 주장을 하는데 당시 창원은 골포국, 장수는 마한이지 백제가 아님, 평해는 우시상국 영토이지 고구려 영토가 아닙니다. 평해 갑고, 장수 을고, 창원 병고는 허구입니다. 서기 28년을 그토록 주장하니 당시 평해, 장수, 창원 지역은 어느 나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기성군, 장수군, 창원백의 허구성을 밝힙니다. 고구려왕이 기성군에 보하고 백제왕이 장수군에 봉하고 신라유리왕이 창원백에 봉했는 사이비 소설을 허구성이 밝혀지는데 당시 창원은 골포국 영역이고 창원이란 지명은 1408년에 만들어진 지명이라는 사실, 장수는 마한왕의 영역이었지 백제의 영토가 아니기에 백제왕이 장수군에 봉할 수는 없었으며 평해는 우시상국 영토이지 고구려 영토가 아니기에 기성군에 봉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허구적 소설을 쓴 자의 글은 전부 거짓입니다.